이번 시간은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그 밖의 행정이 주요한 행위 형식.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상 확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정계획,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이 정도에서 시험에서 잘 출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합동행위 그 예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셔야 하거든요. 그것은 앞에서 사연의 공법형에서도 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밖의 행정이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는 행정상 확약, 그 다음에 다단계 행정작용, 그 다음에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정상 확약부터 보도록 하죠. 자, 행정상 확약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확약은 바로 확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행정상 확약은 제가 별표를 2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끔씩 그 시험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어렵게는 안 나오고 중요한 사항만 좀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죠. 행정상 확약은 개념에 보시면 확언의 일종이다. 확언의 일종이다. 맞고요. 맞는 지문이고. 특히 여러분들 그 확언은 이제 확언 중에서 행정행위의 발급이라든지 또는 불발급의 약속의 의사표시,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확약이라고 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행위 발급 또는 불발급의 약속의 의사표시. 이 키포인트가 바로 이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확약이 됩니다. 확언 같은 경우는 그러면 확약은 행정행위 이외에 다른 행정작용에 대한 약속이 발급 또는 불발급의 약속의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행정행위, 예를 들면 공법상 계약의 발급 또는 불발급의 약속의 의사표시. 이렇게 하면 확언에 해당되지만 행정행위, 우리가 이 편에서 그렇게 열심히 봤던 제2장 행정행위 발급 또는 불발급의 약속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확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약은 확언의 일종이다. 맞아요. 확약은 확언의 일종이다.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보셔야 할 것이 여기 처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나올 것만 하겠습니다. 그 성질이 중요해요. 확약이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행정법학회의 다수설은 뭐라고 해요? 이건 행정행위로 봅니다. 행정행위라고 봐요. 하지만 판례는 이 행정행위성을 부정합니다. 중요합니다. 판례는 다시 한번 이 행정행위성 인정돼야 한대요. 행정상 확약에 대해서 이 행정행위성 부정이에요. 한 가지 더 용어 이렇게 나오죠. 처분성 부정한다. 처분성을 갖다가 부정한다.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상 확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판례가 행정행위성 내지 처분성을 부정하니까 항고쟁송, 항고심판이나 항고소송, 이 쟁송, 항고쟁송이 대상이 돼야 한대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상 확약이 이루어졌고 행정청이 이걸 갖다가 불이행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취소 심판이라든지 취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습니다. 이런 결과가 되죠. 요 내용이 이제 판례 내용이 성질에서 판례 내용이 중요해요. 처분성을 긍정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처분성 부정. 요게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확약의 허용성과 관계돼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허용성과 관계돼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번 기출된 부분은 계속해서 기출될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허용성 보시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먼저 행정상 확약. 이걸 규율하는 일반법. 규율에서 이 일반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행정절차법의 행정상 확약,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상 확약을 갖다가 규율하는가? 행정절차법상 규정 없어요.
법상 규정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행정절차법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이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가 시험 잘 나와요. 처음에 행정절차법을 2반의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막상 행정절차법을 갖다가 이렇게 제정 공포 시점에서는 이걸 뺐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행정절차법의 그 근거 규정, 규율 규정이 있는 것은 행정지도만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정성 확약, 다음에 보는 행정계획, 그죠? 예,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없어요. 특징은 뭐냐면 행정절차법상에 이런, 그죠? 뭐 처분에 관한 거, 이유제시, 이유제시, 또 사전통제 이런 규정이 다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일반법 없다. 이거 좀 잘 읽으시죠.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거, 이거 뭐 작년, 재작년 다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 법적 근거. 자, 기호는 일반법 없어요. 그러면 행정상 확약을 할 때, 법률이 근거, 법률 유보를 요하는가? 이때 여러분들, 이때 행정상 확약을 할 때요, 법률이 근거, 법률 유보가 있어야 하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법적 근거와 관계에 대해서, 법적 근거. 이것도 시험 나왔죠. 본처분 권한 포함설. 본처분 권한 포함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와 같아요. 본처분 권한 포함설. 쉽게 말하면 행정상 확약은 법률이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즉 일정한 처분, 행정행위를 할 이 권한 속에 본 행정행위, 본처분 권한 속에 이 행정상 확약을 할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우리 행정청은 법률이 근거 없이도 이렇게 행정상 확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판례예요. 도설 판례입니다. 판례가 중요해요, 우리는. 자, 됐고. 자, 허용의 한계도 좀 잘 나와요. 이 허용의 한계도 잘 나오는데, 자, 허용의 한계 봐볼까요? 자, 기속행위. 여러분들, 한계에서, 이 행정상 확약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도 가능해요. 기속행위에도 가능하다는 거, 행정상 확약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요건사실 완성 후. 요건사실 완성 후에도 가능하냐? 요건사실 완성 후의 경우도, 완성 후도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 두 가지 시험 나는 거.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도 가능하다. 가능하고, 또 요건사실, 우리 행위요건, 우리 법률요건에서 법률요건을 갖다 이제 행위요건이라고 해요. 법률효과를 갖다가 행위효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요건 또는 행위요건 사실 완성 후에도 이 행정상 확약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 예, 시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확약의 적법요건과 효력요건은 읽어주시고, 확약의 취소 차례 읽어주시고, 여기서 마지막 확약의 실효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거 좁으니까 이 실효 여부죠. 실효 여부. 실효. 자, 이 실효와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중요하죠. 여기 그 법조문에서 요거 같이 읽어 드릴게요. 220페이지. 맨 그 밑에 하단에 양가로 2번. 확약이 실효, 구속력이 배제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불가항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상태 또는 법률 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게 뭐라고 하죠? 줄여서 네 글자? 네 글자. 사정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사정 변경 시에는 행정청은 확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실효는 어떠냐면 우리 판례가 중요해요. 자, 제가 줄여서 보통은 풀어 써서 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상태 변경 요건데 바로 써드리면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에 의한 실효를 인정한 바 있다. 실효 인정한 바 있다.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 이 사정 변경을 갖다 다시 용어를 바뀌어서 여기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사실관계의 상태나 법률관계의 상태의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상 확약의 실효를 인정한 바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부정했다? 틀린 질문. 그러니까 실효 사유를 인정해요. 실효 사유. 실효 사유. 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뭐 대해석분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그 다음에 확약과 권리구제.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우리 확약과 권리구제에서 행정쟁송상 구제를 못 받잖아요. 처분성 인용되지 않으니까. 자, 행정청이 나한테 행정상 확약을 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나는 일단 그죠? 일정한 행위를 합니다. 과연 이런 것 같은 경우, 자,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행정상 확약, 저한테 뭐 예를 들면 1년 동안 뭐 보조금 매달 뭐 1,000만 원씩 해서 1년간 1억 2천 원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믿고서 거기 관계된 그 사업을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그죠? 행정상 확약에 의한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 불이행하죠. 그럼 나눌 때 그에 대해서 이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취소 심판 실손 제기할 수 없어요. 1년간 매달 뭐 1,000만 원씩 해서 1년간 1,200만 원, 1억 2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그럼 나는 그에 대해서 또 돈을 갖다가 보조금 요청을 했더니 청구했더니 행정청이 뭐라고 합니까? 이 행정상 확약에 못하겠다. 확약했다는 그런 발급 또는 불발급, 발급을 못하겠다. 돈을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이때 못 주겠다. 거부 처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 또 아예 부작위, 아예 뭐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럼 나는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항고쟁송에서는 구제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행정쟁송에서 그죠? 자, 보시면 여기 확약의 위반에 대해서는 취소송을 다툴 수 없다. 요거는 그 다음에 없고요. 확약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 요거 안 돼요. 이거는 학설에 의해서 인용되는 거고, 결론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봅시다. 저는 판례가 중요해요. 물론 그 학설도 중요하지만 학설대로 제가 해놨지만 우리 판례 들어온다면 이 취소 처분성 인정되니까 사실은 뭐 의무이행 심판도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인정 안 되고요. 그래서 항고쟁송 구제 못 받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또 의무이행 심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우신 신뢰보호 원칙 있죠. 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해서 그죠?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해서 이때 행정상 그럼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하게 되면 위헌 위법이 되죠. 위법이 되니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적법한 경우는 행정상 손실보상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 나올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간단하니까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단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단계 행정작용인데 가행정행위, 그 다음에 예비결정, 부분 허가,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 하여튼 행정법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아예 시험 안 나올 가능성 큰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한 번이라도 출제에 된 부분을 위주로 좀 하는 거예요. 기본 강의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제가 지금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시간 있으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수업에서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단계 행정작용에서, 자, 다단계 행정작용 제가 별표를 갖다가 한 개를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떨어지지만 이게 간혹가다 나와요. 간혹가다 나와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재작년에 지금 다단계 행정작용에서 또 시험 나왔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부분 허가에 대해서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비 결정에 대해서도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는 출제 안 되지만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단계 행정작용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행정행위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렇죠? 사전 결정. 용어를 좀 바꿔서 이렇게 예비 결정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분 승인 또는 허가로 나옵니다. 자, 이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모두 행정행위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가행정행위에서 중요한 거, 일단 그 개념을 조금 우리가 좀 봐볼게요. 가행정행위, 최종적인 행정행위가 있기 전에, 즉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있기 전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행정법 관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밑줄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행위. 행정행위 밑줄. 잠정적 행정행위예요. 필요성 보시고요. 가행정행위의 구체적 예를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보세요. 비리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 최종적인 종국적인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단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 해제 처분을 한 경우, 이 직위 해제 처분이 가행정행위예요. 종국적 행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정적, 임시적 행정행위인 가행정행위는 결국 종국 처분에 의해서 변경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네요. 맞죠? 직위 해제 처분은 징계 처분, 비리 사실이 적발돼서 징계 처분이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징계권자가 요구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개최됩니다. 개최돼서 여기서 징계위원들이 이 징계 대상 사실인 비리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그 직위로부터 배제시켜야겠죠. 그래서 가행정행위로 이 종국 처분인 징계 처분이 있기 전까지 가행정행위, 잠정적 임시적 행정행위인 가행정행위를 통해서 직위를 배제시킵니다. 자, 종국 처분으로서 징계 처분을 하는데 봤더니 이건 비리 사실, 그죠? 비리 사실이 없어요. 없으면 징계 처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직위 해제 처분, 가행정행위를 취소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본직에 다시 이렇게 복귀시키는 거죠. 한 거고.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징계 처분 중에 종국 처분으로서 직위 해제 처분을 해놓고 종국 처분으로서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따라서 파면 행동을 하겠죠. 파면 행동하고 또 아니면 경미하면 경고로 치고 또 감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다시 이 가행정행위가 어떻게 되면 직위해제 처분은 해제해야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행정행위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다. 다만 여러분들 그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이니까 종국 처분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결론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특징 보세요. 가행정행위는 최종적 결정이 내려지면 새로운 행위로 대체되므로, 자, 중요합니다. 가행정행위는 행정행위 효력 중 존속력, 불가 변경을 갖지 못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가행정행위에서는 개념과 관계돼서 이것은 잠정적 행정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행정행위입니다. 직위 해제 처분이 나는 전혀 비리 사실이 없고 무고의 투서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직위 해제 처분 당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직위 해제 처분 억울하잖아요. 무고 투서를 했단 말이에요.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의 투서를 했다. 억울하죠.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 내가
취소성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잠정적 행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이거는 가행정의 특징 보면, 종국적 행정이, 종국적 행정에 의해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행정이, 여기 1번 또 봐봐요. 1번 뭐 예를 보세요. 부시적 예에서. 소득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일단 상대방이 소득 신고액에 따라 소득세액을 결정하여 과세 처분을 합니다. 과세 처분을 하는데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1억 소득 사실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1억 소득 사실이 있는데 1,000만 원 소득 사실을 신고하면 일단은 그에 맞춰서 가야 하죠. 가행정으로서 여기다 어떻게 돼요? 과세 처분을 일단 합니다. 해놓고 이 사람은 고소득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1,000만 원이 나왔지? 1억 하다가 바로 조사 들어옵니다. 봤더니 돈을 갖다 다 1억을 갖다가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신고했다는 거죠. 그럼 종부처분에서 일단은 과세처분 1,000만 원에 대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건 좀 이상하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봤더니 1억 소득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종국처분에서는 1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변력, 그죠? 여기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억 소득 사실이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 사실로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과세처분이 일어나죠. 과세처분 하죠. 이게 이제 바로 가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국처분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조사했더니 1억이 소득 사실이 발각되면 1억을 종국처분에서 1억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변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잘 나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또한 상대방은 새로운 최종적 행정이 발령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행정에 대한 즉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잘 나와요. 또 신뢰 보호 원칙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특징. 이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허용성 및 법적 성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특징은 이제 허용성인데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 다음 허용성 당연히 가행정위는 할 권한 인정됩니다. 권리구제는 이제 우리 보시면 권리구제는 이제 권리구제. 행정쟁송 가능하죠.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제 이 정도 하고, 여러분 다른 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이 정도로 해서 뭐 행정심판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예비결정 봐볼게요. 이제 예비결정 그 사정일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사례를 들면서 하나 설명하는 것이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허가의 요건이 있어요. 자, 요건이 1개, 2개, 3개.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요건이죠. 우리가 보시면 이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배우셨죠. 이 허가는 행정행위죠. 처분이죠. 자, 허가 요건, 법률 요건으로 이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허가 요건이죠. 그러면 이때
이때 법률 사실이 이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 요소인 사실. 이거 뭐라고 하죠?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나의 행정행위, 허가는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의 요건 중에서 일부죠. 자, 그럼 허가 요건의 법률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 여러분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장관에게 이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이 사업자가 짜서요. 사업계획서를 짜서 이 관계장관에게 이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적정하다고 적정 통보를 받게 되면요. 그죠? 이 사업계획서죠. 허가 요건 중에 일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적정 통보를 받으면 그 나머지 요건을 이렇게 갖춰서요.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뭘 해줘요? 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내줍니다. 맞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관계장관이 판단해 봤더니 이 사업계획이 부적정해요. 부적정하다고 판단돼서 부적정 통보를 하게 되면 이 적정 통보가 받지 않는 한, 자, 부적정 통보가 있으면 나머지 요건을 아무리 갖춰서 허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사전 결정, 예비 결정. 그래서 허가라는 우리 행정행위 일부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행정청이 결정을 요구하는 거. 그죠? 이 허가도 행정이지만 이 허가의 일부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적정 통보 또는 부적정 통보 이 자체가 바로 사전 결정으로서 행정행위성이 인정됩니다. 이 두 가지도 행정행위 요건의 일부이지만 이 자체도 행정행위성이 인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적정 통보 받으면 어떻게 돼요? 행정행위성 인정되니까 처분성 인정되니까 우리가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쟁송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맞죠? 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의 개념 먼저 보세요. 보셨고, 구식 예를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오른쪽에 이제 그 법적 성질 통합 2번. 제가 이 개념 다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법적 성질 봐보세요. 기억번. 예비 결정은 비록 제한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상대방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해 나오죠? 폐기물 처리업 부적정 통보를 받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자체가 제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니은번 보세요. 판례 역시 폐기물 처리업 부적정 통보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죠. 이거 다 해결됐죠? 요게 이제 이 지문이 잘 나와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판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이론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문제로만 접근하시면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 행정법 전체 그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 출제가 되는데 자주 출제되는 거 물론 그 우리가 응용해서 다음에 재반복 출제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3, 4년에 안 나왔던 부분도 많이 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여러분들 그 문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 4년 그 단위로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고 그렇게 바뀌어요. 예, 3, 4년 단위로 문제 바뀝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앞에서 문제 많이 나왔던 거, 자, 3년 전에 많이 나왔던 거, 3년 후부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3년 지나서 또 출제됩니다. 그 책보기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행정법을 갖다가 문제로 보시다 보면 최근 한 3, 4년, 4, 5년 동안 공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걸 못 맞추세요. 거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도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분허가 좀 봐볼게요. 부분허가. 자, 부분허가 이제 이거 보셔야죠. 이거 좀, 나머지 더 정리해야 합니다. 법적 효과 보세요. 원칙. 예비 결정 또는 사전 결정은 후행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청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국적 결정에서 예비 결정의 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신뢰 보호 원칙. 맞죠? 아니,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요, 적정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 나머지 법률 요건, 여기 부지도 구입하고, 또 자동차도 구입하고, 그죠? 인부 고용하고, 직원 고용하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막대한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하고 허가를 딱 신청했더니, 허가 처분 안 내지면 어떡해요. 이게 신뢰보호원칙 위반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신뢰보호원칙 요건에서 첫 번째 요건, 행정청이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즉, 공적인 기내 표명이 있어야 한다. 가보시면 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아시겠죠? 예비 결정이 다 있습니다. 그 신뢰보호원칙에서 제한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 보세요. 다만 재량행위에서 예비 결정 시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예비 결정에 구속되어 종국적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비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원칙 있으면 얘가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사정 변경,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익을 위해서, 또 공익사유에 의해서 때로는 이렇게 예비 결정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판례 원칙과 예외를 좀 해놓으시고 보통 원칙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해놓고 예외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고제 처분성 인정되니까 행정청송이 대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결정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부분허가를 보도록 할까요? 부분허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던 원자력법 구원자력법 지금 원자력법 폐지인데 구원자력법으로 나옵니다. 시험에서 여기서 두 가지 점에서 여러분들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지우고 시험은 우리 행정법을 이제 선택하시는 과목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저희들은 딱 정해져 있어서 처음에만 용어 개념이 안 들어서 어렵지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시면 그냥 큰 무리 없이 점수가 90점 나옵니다. 너무나 처음에 이제 법과목이니까 용어가 이렇게 함축적이죠. 추상적으로 있죠. 요 개념, 용어 익히고 개념만 익혀 주시면 행정법 끝나요.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깔끔해요. 나올 것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부분허가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빠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자력법이에요. 구원자력법인데, 요거와 관련돼서 지정령이 처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지을 수 없죠. 먼저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봐볼게요. 원자력 발전소, 건립. 이 절차를 보면, 맨 처음에 부지 사전 승인 단계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죠. 부지 사전 승인 단계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죠?
건축 허가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죠? 시설 또는 영업 허가. 그죠? 시설.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업 허가 이렇게 되죠. 시운전에서 이제 전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프로젝트죠. 많은 시간과 비용 들죠. 자, 부지 사전 승인 단계, 건축허가 단계, 시설 허가 단계, 영업 허가 단계. 각각이 이건 부분적으로 승인 허가가 되는데, 이것도 행정입니다. 각각이 독립된 행정이에요. 그죠?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지 사전 승인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어요. 어떤 하자가 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건축 허가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때 부지 사전 승인이 하자 있잖아요. 하자가 이 건축 허가에 흡수됩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 사전 승인 단계에 어떤 하자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부지 사전 승인 단계가 있고 건축 허가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요. 이대로 있으면 부지 사전 승인 자체가 부분 승인으로서 행정행위성, 처분성이 행정이니까 취소 승인 대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건축 허가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이 건축 허가 단계의 하자가 됩니다. 즉, 이 하자가 이렇게 건축 허가에 흡수되어서 건축 허가의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송, 그죠?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의 대상은 뭐다? 대상은 이게 맞아요. 이걸 대상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죠? 이 건축 허가 단계로 이렇게 이전되면 이때 부지 사전 승인의 하자는 건축 허가의 하자로 흡수된다. 그래서 건축 허가의 하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요것이 좀 잘 나오고요. 나머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 법적 성질의 224쪽에 동그라미 2번 판례, 처분성 긍정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지 사전 승인 해놓고요. 우리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또 건축허가 되면 2단계 가야 합니다. 실내보건 측에서 또 보호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용이 많진 않지만 요약해서 해놓고 있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많이 나오는 행정계획하고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